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각 단체 대표 되시는 회장단들이 오늘 긴급하게 회동을 하고 국회 3층에 있는 귀빈식당에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통치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아주 가난하고 또 삶에 참 척박한 현장이었고 GNP 조사에서 136개국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방의 도움과 또 우리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민족 종교, 원불교 여러 종교 간의 역할이 다양하게 기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할은 3.1 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하더라도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참 어이없게도 불교, 천주교, 민족 종교, 심지어는 무속 종교에 이르기까지도 다 그 역할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필 기준에 기독교에 관련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한자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의 지적이 아니고 3년 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제기가 되고 당시 주무부 장관 안병만 장관이 그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집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집필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이번에 새 정부는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 이것을 전면 다시 고시하고 삭제시키고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백지화시킨 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향해서 역사를 왜곡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좌측부터 서울신학대학의 박명수 교수님 그리고 좌측에 지금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임내연 의원님 그리고 저는 국회 평신도 5단체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이고요. 우측에는 우리 한국 교계 공공정책협의회 상임 대표시고 성시화운동본부의 총재이신 전용태 변호사님 그리고 우측에는 한기총 역사왜곡 저지대책위원장이신 이강평 총장님 그리고 상임 사무총장이신 김철령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기총의 여운영 국장님 그리고 기독교 시민사회단체 선민네트워크의 김교 총장님 이렇게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의 선언문을 채택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 나타난 종교 편향을 시정하고 기독교를 공정하게 서술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2008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편향과 기독교에 대한 왜곡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현재 역사 교과서가 불교와 유교 같은 전통 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천주교, 천도교, 그리고 정감록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개항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사회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한국의 근대화, 서구 문물 도입,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 등의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현재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와 더불어서 한국의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이며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역사 교과서의 이런 종교 편향을 시정하고 기독교가 공정하게 서술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을 제대로 수정하여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정당하게 서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은 개항 이후 근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현재 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은 전 근대사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천도교, 정감록 등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서술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에 개항 이후 근대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 서술의 균형을 잃은 것이다. 종교는 전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기독교의 수용과 발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전근대는 동양사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근현대는 세계사와의 관계에서 서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근대를 설명하는데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가 한국에 전달된 것은 서술하고 있는데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명이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역사 서술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셋째, 고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 기독교가 서구 문물의 도입과 근대 사회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는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천주교와 천도교, 심지어 정감록에 대해서도 항목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중요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기독교에 대한 종교 차별이다.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어느 종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 기독교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시안에 의하면 한국사 교과서에 기독교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교육부는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집필 기준에는 2011년 집필 기준에 포함된 내용, 즉 개항 이후 개신교의 수용과 각 종교의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도록 위한다가 삭제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에 관한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겨우 집필 기준에 포함된 마지막 한 줄마저 삭제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편향을 시정하고 기독교에 대해 공정하게 서술되도록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15년 9월 6일. 네, 오늘 2009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 참여단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공동대책위원회 고문 이용훈 목사, 양병희 목사, 황수원 목사, 대책위원장 이강평 목사,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박명수 교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 회원교단 및 회원단체,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협의회, 거기에는 국가조창기도회, 국회조창기도회, 세계성시아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상환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한국미래목회포럼, 선민네트워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 이번 선언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임내연 의원님께서 원내에 계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애를 쏘셨습니다. 한 말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상임위는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아베 등 일본의 구구파 또 중국에 의해서 동북공정 등 이러한 역사 왜곡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한국인 자체에 의한 한국 역사 왜곡입니다. 흔히 왜곡이라고 그러면 A를 B라고 말하는 걸 말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검찰에서 26년간 있었습니다만 이 형사법에는 부작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애를 이렇게 애가 곧 떨어졌는데 자기 아들이 어린애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일부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인죄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상 범죄는 자귀에 의한 범행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한쪽만 쏙 빼버렸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기독인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게 기독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제대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려면 각 종교가 어떻게 역사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있는 신도수로 봐도 불교, 더불어 개신교는 가장 많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3.1운동 때는 훨씬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33인 중에 엄청 몇 배나 되는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모든 게 서양 문물이거든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촬영하는 기계도 그렇고 양복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서양 문물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죠.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종교로서 그렇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양 문물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왜곡된 교육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더욱이나 발전을 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2011년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후퇴시켰으니까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시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 없으시면 저희들이 밖에서 또 물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